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드디어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8월 2일 이후에 23거래일 만에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모처럼 외국인도 매수세로 돌아섰었고 대외적으로도 시장을 도와주는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홍콩에서 송환법을 철회 결정했다라는 이야기도 호재로 들려왔었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를 연기한다라는 가결안도 나와줬었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화해 모드 역시 시장에 도움이 되는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꼼꼼한 전략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좋은 전략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진행이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가입 권유 및 홍보 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요. 자, 베스트 트레이딩맨 조금 더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분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는 흐린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2000이라는 숫자를 좀 만나봤던 것 같습니다. 네, 뭐 2000포인트가 오늘 종가상 안착을 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뭐 굳이 뭐 2000포인트를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숫자가. 네, 이쁘다고 하더라도 이게 항상 이게 속보가 나오더라고요. 2000포인트 붕괴, 뭐 이런 2000포인트 맞아요. 안착, 뭐 돌파,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목장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만 기억하시고요. 누차 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야 될 주식과 사지 말아야 될 주식 이것만 좀 구분을 해서 시장을 대응을 하게 된다라면 조금 더 괜찮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은 이야기 해주셨네요. 일단은 뭐 지수가 2000선에 올라도 내 종목이 잘 가야지 더 기분이 좋은 거니까 이 종목별 장세에 조금 더 오를 만한 종목 고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배트맨 조금 더 알차게 즐기는 방법이 있어서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방송 보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11번, 2612번 열려 있고요. 그리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역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은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전문위원들의 오픈 채팅방 역시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검색 결과 더보기 눌러서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바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 채팅방 들어오면요. 어떤 이야기도 조금 더 챙겨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사실 단타 뭐 이런 말씀은 좀 잘 안 드려요. 그냥 시장에 대한 상황 그리고 봐야 될 섹터, 업종 뭐 이런 부분들 좀 짚어드리고요. 시장에 대한 흐름들도 짚어드려요. 시장이 안 좋으면 뭐 관망하자라는 의견도 드리고 시장이 좋으면 뭐 좋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지금 시청자분들께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는 오픈 채팅방이에요. 오픈 채팅방이고 오픈 채팅방에 주식 잔소리 검색하게 되면 제가 지금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플러스 친구라는 그 유사한 제 이름을 도용한 사이트 그 채팅방들이 있습니다. 세 군데가 있는데 불법이라는 거 그 제 이미지를 도용을 하고 마치 제가 운영하는 것처럼 막 광고를 하고 전화를 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제가 경찰서에도 신고를 해보고 오픈 채팅 카카오톡 그쪽에서도 문자를 보내고 상담을 받고 했었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조처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들이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분을 좀 기억을 하시고 꼭 확인을 하시고 뭐 들어오시든 뭐 투자를 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뭐 선물이라든가 대여 뭐 그리고 해외 주식, 전 이쪽은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루트가 아니고요. 꼭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오는 게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이 샘플러스가 붙어야 돼요. 샘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그렇게 오픈 채팅, 다른 루트가 아니라 꼭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야지만 제대로 된 방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방인지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저희 쪽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고지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02-3153-2611번, 2612번 열려있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장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2000선이라는 거에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해주시긴 하셨는데 그래도 네. 기쁜 건 사실이기는 해요. 그동안 사실 한 달 동안 많이 우리가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 특별한 게 외국인이 좀 모처럼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 조금 더 낙관적으로 시장 볼 수 있을까 궁금합니다. 오늘 5천원 만에 외국인 쪽 매수세가 좀 들어왔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도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왔었어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되면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외국인은 8월 달부터 매도를 좀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는 MSCI 중국 A주에 있어서 편입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가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9월 달 같은 경우는 9월 달로 들어서면서 매도세가 좀 강화가 됐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기관 같은 경우는 10거래일 연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줬고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 좀 흐름들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다. 다만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선물 쪽이에요. 8월 26일 날 주식 수량 기준으로 보게 되면 17,000계약을 매수를 했었어요. 이게 몇 년 내 최대치의 규모로 외국인 쪽에 매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상승이 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하방 쪽보다는 상방 쪽에 좀 베팅을 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요인이에요. 결국은 시장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약간은 해소됐죠. 그 부분들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해결된 부분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무역 분쟁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경기 지표가 돌아선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다만 한국 시장이 원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지수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반등이 나올 그럴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지만 61선이 초록색 선입니다. 이 자리대 저항 자리대로 올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옵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얼추 다 나와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올라가게 되면 조정 구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 시장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 보이나 61선 부근 자리대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그런 전략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수에 대한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포커스를 맞추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이 양시장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죠. 거래소 시장 0.8%,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이 0.58%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많이 빠져내려왔던 그런 종목군들, 섹터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 뭐 이왕 나온 김에 섹터까지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아마 5G 종목군들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우울한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매도 물량이 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는데 매도의 주체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었어요. 지금 보면 솔리드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외국인 기관 거의 합쳐서 200만 주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 다 받았고요. 서진 시스템은 뭐 매도 물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지만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는 합쳐서 30만 주가 넘게 나왔고요.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약 한 62만 주 정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삼지전자 같은 경우도 뭐 외국인 주에 15만 주 매도가 나왔었는데 많이 올랐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반대로 오늘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섹터가 IT 섹터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거래소 시장 오늘 매수 들어왔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가 8만 원짜리대를 전고점 자리대를 갭으로 뚫고 넘어갔어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IT 쪽 섹터가 바닥 시그널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붙었는데 기관 쪽은 자금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던 5G 종목군들 혹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을 차익하는 대신에 지금 거래소 시장에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IT 부품주들을 교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던 5G 종목군들은 아마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시세가 끝났느냐? 아직까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끝난 부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처음 출연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살만한 주식을 사라. 성장하는 주식을 사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아침에 10시부터 주식 잔소리 프로그램을 하죠. 거기에서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것들은 사야 되고 어떤 것들은 교체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 누차 사시라고 했던 종목군이 오늘 다 급등 나왔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빠졌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을 듣고 실행에 따르셨다라면 오히려 체감은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결론은 단타 쳐서 몇 프로 먹을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할 만한 종목군들을 조금씩 모아서 크게 수익을 내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살찌우는 데는 더 큰 도움이 된다.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딴 방송 볼 필요 없어요. 여기 서울경제 출연하는 전문가들을 믿고 그대로 좀 따라 하신다면 아무래도 좀 더 남은 이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좀 더 풍족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 만큼 서울경제 특히나 이 시간대에 목요일 날 출연하는 출연자의 방송을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우리 시장 펀더멘털이 좋아서 오른다라기보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빠진 데에 대한 반등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이 문제는 이제 종목의 옥석 가르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요. 꼭 센플러스가 붙어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진짜 좋은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꼭 함께 지금부터 해주시기 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종목 상담 쭉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1611번, 1612번 두 통의 전화 받고 있고요. 이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어가는 문자 번호 샵 4989번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바로 상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자 상담 제일 먼저 와 있네요. 3292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기계 매수하셨고요. 6,301원에 82% 가지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종목 요즘 핫했죠. 조국 테마주로 많이 떴던 종목이고 아마 오늘 사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중도 꽤 크신 것 같은데 오늘 여러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를 하셨는지 한번 상담 받아볼게요. 조금 손실이세요. 네, 6,31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이분 아마 투자금 되게 적으신 분일 거예요. 왜냐면 비중 82%. 이걸 참 뭐라 말씀을 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종목을 사고 싶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도 비중도 뭐 5%, 10%도 아닌 82%를 매수하셨다. 거래량 대량 거래 터지고 윗꼬리가 길게 나왔습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밀릴 가능성이 좀 농후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아마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 5,000원 부근대까지도 밀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한 6,200원, 6,3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 나올 수 있어요. 그럼 매수가 부근이 되겠죠. 그럼 싹 다 매도하고 빠져나오셔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은 이렇게 이격이 벌어져 있을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거는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상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는 테마성의 흐름들로 인해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손절 라인이나 리스크 관리 자리 때나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체크를 안 하셨는데, 우선 반등 나오게 되면 매수가 부근을 오게 되면 싹 다 정리한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짧게 잡아드릴게요. 5,800원짜리 때 깨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손절매 과감하게 좀 최소 절반이라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반등 시 매수가 부근에서 꼭 매도를 하시라라고 당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조금 더 탄탄한 종목으로 좀 종목 교체를 해 주시는 것도 고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문자 상담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868님께서 남겨주신 오이솔루션인데요. 매수가는 61,156원, 그리고 비중은 남겨두지 않으셨는데 추가 매수해도 될지에 대한 의견을 좀 여쭤봐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G 섹터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추세는 뭐 살아있다, 깨진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살짝 해주셨잖아요. 네. 어떻게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될지에 대한 비중이 없어서 사실 조금 상담이 애매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게 오이솔루션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10,000원대 있던 주가가 70,000원대까지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다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 보니까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종목군들이 더 치고 나가요. 처음에는 오이솔루션이 대장이었다가 오이솔루션이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KMW가 움직였었고, KMW가 올라가면서 RFHRC가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움직임이 나왔던 게 솔리드가 따라 움직였고, 그 다음에 HFR이 따라서 움직였거든요. 결국은 과거의 2차전지 쪽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2차전지 쪽을 생각해보게 되면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대장이 꺾이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다른 후발주들이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오랜 시간 동안 쉬었던 이유는 이미 실적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은 거예요. 오이솔루션 상담을 했을 때도 박스권역으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5만 원 정도대에서 아마 7만 원 언저리 때까지 박스권역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면서 밀려내렸어요. 그것도 장중에 9%가 넘게 하락을 하다가 장 마감에 7%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내일 다음 주 초반 정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과하게 나온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종목에 따라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지만 여전히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5만 원 언저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5만 원대 초반 정도가 되겠죠. 한 52,000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되, 5만 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전략,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다가 내려오게 된다라면 다시 6만 원 언저리대에서는 추가 매수한 물량은 매도하는 전략,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당분간 좀 더 박스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설정해 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서 당분간은 조금 더 놀릴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 주시고 투자해 주시면 마음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또 상담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와 있는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나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예전에도 갖고 계셨던 것 같은데 삼성전기 매수가가 얼마셨죠 그때? 예. 삼성전기 매수가 안 들려요, 얼마? 잘. 네, 안 들리세요? 매수가랑 비중 알려주세요.
92,000원에 30%인데요. 92,000원에 30%요. 네. 오늘 많이 올랐는데 삼성전기 수익 나셨네요. 축하드려요. 매도 시점 좀 알고 매도 가격 좀 알라고요. 아, 좋습니다. 바로 저희 매도 시점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가격 알려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예. 언제 매수하셨어요, 이거? 좀 한 달 좀 넣어나가요. 아, 한 달 좀 넘으셨어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어요? 짧게? 짧게 보셨어요? 아니면 여유 있게 보셨어요? 여유 있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여유 있게 생각하고 예. 그러면은 뭐 올 연말이나 내년도까지도 가져가실 생각은 있으시고요? 예, 그럴 생각은 있는데요. 네. 매도 시점이 매도가하고 좀 알라고요. 일단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오늘 너무 많이 올랐죠. 예. 근데 오늘 누가 샀어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80만 주, 기관이 41만 주, 외국인이 87만 주 샀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개인들이 거의 130만 주 팔았죠? 예, 예.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과 기관 쪽이 매수를 해주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MLCC 때문에 뭐 성장을 한다라고 했다가 MLCC가 뭐 공급 과잉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많이 빠졌어요. 예, 예. 근데 내년에는 삼성전기도 실적이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눌리더라도 저는 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 일단 지금 30% 비중도 좀 적당한 것 같고요. 예. 한 10만 5천 원 뭐 요 정도 때 오게 되면 네. 절반 정도만 좀 챙겨주세요. 10만 5천 원 정도 오면 아, 예. 절반 정도만 챙겨주시고 나머지 부분들만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한 11만 원대까지 한 12만 원 언저리 때까지는 가져가 보세요. 예, 예. 아니면은 뭐 매도하기 전에 다시 전화를 주셔도 돼요.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좋습니다. 한 달 만에 일단 수익 나신 거 축하드리고 10만 5천 원까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그 정도에서 분할 매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익 많이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바로 또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할게요. 0026님께서 남겨주신 문자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매수가 6,240원이고 비중은 30% 갖고 계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지금 뭐 매수가랑 현재가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코어 도와주시죠. 예, 6,240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올 연초부터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장 지금 현재 안 보고 있는 그룹주는 두산그룹주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두산인프라코어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져오고 6,2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은 기술적인 반등이에요. 6,240원에 좀 매수를 하셨었는데 크게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배열로 돌아서고 난 이후에 정배열로 돌아서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단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산업 쪽은 이제 큰 시세를 내기에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산인프라코어가 굴삭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굴삭기 수출을 하게 되면 중국 쪽에 수출하게 되면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 알아요. 근데 굴삭기 판매가 실질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빠졌어요. 결국 시장이 안 좋아서 많이 빠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긴 하지만 그냥 제한적인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단기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세 하단 자리대가 6,500원짜리대예요. 6,500원짜리대인데 이거를 그냥 단기로 좀 접근을 하셨다라면 그냥 6,500원에서 7,000원 이 언저리대가 오게 되면 그냥 저는 짧게 그냥 챙겨주시고 전 다른 종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PBR 기준으로 해서 한 배가 안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는 이왕 투자 마인드로 볼 거라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하는 게 더 낫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시세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10% 정도 수익을 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갈아타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인프라고 일단은 종목 교체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저희 계속해서 종목 상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전화할까 말까 망설이시는 분들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열려 있고요. 그리고 문자 번호는 샵 4989번입니다. 이쪽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알려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문자 상담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285님께서 남겨주신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자, 매수가는요, 17,000원이고요. 비중은 꽤 되시네요. 70% 갖고 계시다고 해주셨어요. 이 종목도 한 6월부터인가 많이 좀 내려왔던 종목인데 그래도 조금 반등을 시도는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까지 매수가가 조금 높으신 것 같긴 합니다. 좀 물타기를 하신 것 같지 않을까 비중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제약바이오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약바이오 쪽 섹터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근데 네. 그러니까 냉정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 10년 투자할 거면 가져가셔도 돼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단기간에 이게 돌려 세우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렇다고 해서 뭐 죽었다 이건 아니에요. 성장은 계속 할 거예요. 방송에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나라 제약 쪽에 있어서 수출이나 이런 부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다만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품이 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기관 쪽과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신뢰를 좀 잃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고 그리고 난 이제 재료에 대한 소멸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임상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헬릭스미스나 이런 기업들, 메지온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좀 심리적으로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17,000원에 70%를 좀 갖고 계시면 반등이 나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면 하락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나올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자리대가 한 16,000원대 위에요. 16,000원부터 지금 한 17,000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16,000원 위에서는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줄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한 번 덜어주고 난 다음에 나는 이 기업을 더 그냥 미련이 남는다. 그렇다면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부분 때까지 16,0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면 한 번은 줄여주세요. 70%의 비중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매수가 정도 오게 되면 일단 싹 다 매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 시원하게 또 상담해 주셨네요. 16,000원 이후부터는 비중 축소 분할 매도하자라는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바로 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실까요? 예, 어버버 반도체요. 어보브 반도체요. 매수가랑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40%고요. 네. 매수가는 6,700원입니다. 6,700원 정도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 뭐 손실을 보신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뭐 전망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바로 부탁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40%예요. 예, 예. 6,700원에 매수하셨고 예, 예. 매수 이유가 좀 있으세요 혹시? 아니, 이거 전번에 우연찮게 방송을 보니까 이 회사에 대해 가지고 뭐 비메모리 반도체를 해가지고 네. 평을 좋게 해가지고 매수를 했습니다. 아, 혹시 서울경제에서 얘기했나요? 예? 혹시 이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요? 이 종목을? 아니요, 유튜브 방송 있는 쪽에서 제가 조회해서 보고 매수를 했습니다. 자, 어보브 반도체가 시스템 예. 반도체 쪽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삼성 쪽에서 2030이라고 해서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과거에. 예, 예. 2030년도까지 비메모리 쪽에 세계 1위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예. 그러면서 비메모리 쪽에 있는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예, 어보브 예. 반도체도 MCU를 만드는 회사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수혜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지금 보게 되면 탄력도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거든요. 예, 예. 거래량이 늘어나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예, 예. 과거에 보게 되면 많이 늘어났다가 지금은 소강 상태잖아요. 예, 예. 지금은 쉬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회사의 장래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예, 적자는 나진 않고 있어요. 예, 예, 작년 기준으로 뭐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 2016년도에 최고의 실적을 내고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예를 들면 네페스라든가 테스나 이런 기업은 과거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어부우 반도체는 못 올라갔죠. 예, 예. 그거는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페스는 올해 상당히 큰 폭의 성장을 하거든요. 예, 예. 근데 어부우 반도체는 성장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주가의 탄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예, 예. 삼성 쪽에 있어서 납품을 하고 뭐하고 그런 거 좋아요. 예, 그런 예. 건 좋으나 예. 뭔가 납품을 하게 되면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니까 주가도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아,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유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전 한 7,500원 정도가 좀 되게 되면 예, 일단은 비중 40%는 좀 많다고 생각해요. 예, 예. 절반 이상은 좀 줄여 놓으시고 챙기면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지금 잘 살 종목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쪽을 좀 갈아타 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전화 상담해봤습니다. 바로 또 저희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국일지지요. 국일제지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예, 5,500원에 30%예요. 5,5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요. 오늘 급등했던 종목이죠. 20% 넘게 올랐었고 그래핀 뭐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많이 떴었는데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바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급등주 좋아하세요, 아버님? 아니, 그건 아닌데. 네. 한 달 전에. 아, 한 달 전에? 예, 한 달 전에 사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왔네요. 네, 아버님, 근데 죄송한 말씀인데요. 네, 국일제지는 기업에 있어서의 실적이나 이런 걸 보고서 판단할 주식은 아니에요. 일단은 네, 뭐 기본적 분석을 보게 되면 볼 거 없어요. 적자예요, 적자. 네, 주당 자산 가치 400원짜리예요, 400원짜리. 근데 그래핀을 개발했다, 뭐 한다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었죠? 네. 이렇게. 근데 이걸 실증 뭐 검증을 해야 된다, 뭐 한다 그런 얘기도 한창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버님, 지금 수익이 그래도 좀 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냉정하게 말씀을 드려서 30% 비중 너무 많아요.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네, 조금 수익 중이죠. 네, 조금 수익 중이죠. 네, 저는 챙겼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냉정하게. 그러니까 내일 올라가는 흐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네, 그냥 매도를 하시고요. 네, 네. 다른 종목 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올라갈 종목, 뭐 단기 이렇게 급등이처럼 팍팍팍 올라가진 않아도 네, 올라갈 종목 많이 있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그런 종목 좀 안전하고 좀 성장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시겠죠? 네,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국일제지 일단 지금 수익 중이시니까 지금 안전하게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바로 또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이처셀이요. 네이처셀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6,700원에 30%요. 6,700원에 30%요. 아이고 수익 중이시네요.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9월 들어 이 종목이 많이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좀 저가에 사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로 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을 최근에 좀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이거 어저께 매수하셨나요, 혹시? 그저께요.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예, 그 그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네, 샀습니다. 5일선 돌파하는 거 보고 얼마에 매도하실 생각으로 이거를 매수하셨어요? 한 8,000 얼마까지. 8천 얼마? 예,
일단 그 정도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또 일부 수익 실현했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오늘 일부 팔았어요. 아, 오늘 일부 파셨다고요? 매도하셨다고? 예. 그럼 잘하셨고요. 나머지는 여기 초록색 선 61선 있죠? 예. 그 자리 때까지 보세요. 이 자리 때까지. 예. 이 자리 때까지 보시고요. 이게 바로 네. 여기서 확 돌려서 움직이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적당히 챙기면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배열 종목군들, 이게 지금 역배열이잖아요. 예. 예. 역배열보다는 정배열 쪽에 전환이 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예.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해서 섹터 좀 선정 좀 하세요. 예. 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이처셀까지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문자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신 분은요, 6052님께서 남겨주신 문자네요. 샐리드입니다. 상당히 매수가랑 비중이 디테일하세요. 54,226원의 매수 단가라고 적어주셨고, 비중은 36.63%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샐리드 계속 내려왔던 종목이에요. 지금 손실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저 손절하시기도 좀 너무 많이 빠지기도 했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막막하실 것 같습니다. 도와주시죠. 이거 그때 저하고 상담을 받으셨던 분 같아요. 아침이었을까요? 네, 이 이게 시간이었나요? 36.63%. 추가 매수까지 하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아마 이거 제가 8월 초에 아마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한 금요일 날 요 정도? 근데 이게 주가가 더 빠졌어요. 제가 이걸 왜 기억을 하냐면 종목 상담을 하고 났을 때에 유튜브에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보유하라고 해서 보유했는데 더 빠졌네? 이러면서. 이게 매도를 하지 마시라는 이유는 이게 V자로 확 올라갈 것 같아서 보유를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비중이 있고 두 번째는 손실의 폭이 너무나 큽니다. 60% 거의 60%에 육박하는 손실이에요. 이거를 잘라내고 다른 종목을 산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들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시고 좀 더 반등을 노려서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두 번째는 올해 2월 달에 신규 상장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1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차의 보유횟수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2월 달이니까 3, 4, 5, 6, 7, 8월 20일경에 보유횟수 물량 나오겠죠. 그 부분들 때문에 시장이 밀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기적으로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 쪽에 순환매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반등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서서히 좀 줄여보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너무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고 뭐 버티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개인 투자자만 매수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수급 개선이 절실한 그런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26,000원짜리대 넘어서는 흐름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고 난 이후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다시 한번 전화나 문자를 주시면 좀 이어서 해드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손실폭이 원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 손실을 확정하기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봤다가 손실을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는 지점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간 제한이 있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여기서 상담 잠깐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대신 저희 매일 이 시간에 상담 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미처 채택 못 되신 분들은요. 내일 조금만 더 일찍 전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함께하니까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정재윤 의원과 조금 더 소통 길게
연기하고 싶다. 너무 잘해주시잖아요. 함께 계속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재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들어와 주셔야 돼요. 다른 루트는 아닙니다. 오픈 채팅 탭을 눌러서 센플러스 정재훈 방으로 들어오시면은요. 정말 이 장중 내내 실컷 잔소리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꿀팁 강의 시간으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어디서도 못 듣는 정재훈 전문위원의 강의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요즘 시장의 정답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오르는 종목을 콕 짚는 종목 이야기 준비하셨다고 해요. 강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이어서 좀 해드리는 건데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강의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이어서 좀 해드리는데 아마 이 BH의 일봉 차트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뭐 지나간 종목군들 어떻게 됐고 그건 다시 보기로 좀 돌려보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씩 또 이어가야겠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도 흑자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언제부터 움직였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17년도 연말경에 흑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이게 바로 적자가 전환됐죠. 좀 전에 BH는 많이 올라갔다가 가격 조정 받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죠. 큰 폭이지만. 인터플렉스 보자고요. 주가는 2017년도에 턴어라운드를 했지만 이미 주가의 반영은 2016년도 하반기 때부터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던 거고 급하게 밀려 내려왔던 거는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게 알려지고 하면서 주가는 선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부분들이 주가의 흐름들, 즉 성장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주가의 탄력적인 모습, 윗방향이냐 아랫방향이냐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적 분석이나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 쪽에 투자 마인드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누차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어떤 섹터를 사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고, 그러면 이제 제가 올해 어떤 식으로 해서 종목을 발굴을 했을까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 여러분들도 저랑 100% 똑같이 해보세요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데 아마 따라하지는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적인 그런 부분들보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많이 좀 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부분들을 방송에서 얘기를 했고 그게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를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장을 했을 때 올해 무엇을 했냐면, 성장은 지금 시장은 저성장 국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기업이 실적이 급증을 해요. 뭐 작년 대비해서 올해 100% 이상 성장을 할 것 같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업황이 더 좋아지는 그런 섹터를 골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왜 좋은지를 직접 통화도 해보고 탐방을 갑니다. 그리고 그 관련되는 업황을 체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이제 업황적인 부분들 보고 실적이 좋아졌구나, 이 부분들은 기본적 분석이잖아요. 이러면 성장을 하겠고 실적 좋아지겠구나, 그럼 올해보다 내년도가 얼마나 더 좋아지겠구나, 그 부분들을 선택을 했죠. 그럼 기본적 분석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겠죠.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 보고 불기둥 솟아 있으면 따라 들어가죠. 그러니까 물리는 거거든요. 차트를 봤는데 역배열 구간이에요. 그럼 안 보시면 돼요. 정배열이에요. 정배열인데 이격이 과도하게 반영이 됐어요. 그럼 그것도 안 보면 돼요. 왜? 그 주가가 이미 반영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을 하면 돼요. 즉, 이거 실적이 좋은데 차트를 보니까 움직임이 별로 없어. 그럼 이런 기업들을 분할로 모아가시면 돼요. 비중 조절을 통해서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그게 소리 소문 없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들이 나와요. 단, 시간적인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직장인분들이 가장 좋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금 은행에 적금해봤자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제로금리 오히려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나는 고배당주 사겠다라는 말씀도 아마 드렸을 거예요. 주식 잔소리 시간에. 그러면서 기업은행 얘기도 해드렸었고 배당만 6%입니다, 여러분들. 주가는 완전 바닥이고요. 그럼 그런 종목 차라리 적금으로 넣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참고하시고요. 그럼 제가 어떤 종목을 했을까 한번 보세요. 파워로직스예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작년 말 올해 초에 이 종목 숫자 나옵니다. 성장합니다. 탐방 갈 겁니다. 투자하실 분들은 사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 가족분들은 파워로직스를 샀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사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많이 먹었다고 한 20%의 매도를 하셨습니까? 근데 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작년 12월 달, 올해 1월 달에 매수를 했어요. 아시아에서 제일 큰 방송 서울경제TV에서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샀다. 그때 자리에 아마 박진영 앵커, JYP 앵커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사시라고 했어요. 정배열 초입이니까. 실적 나오니까. 탐방로트 드린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게 결국은 14,700원대까지 갔습니다. 저희가 매수한 단가 5,000원대 후반에서 6,000원대 초반. 많이 올랐죠?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챙기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이 올라간 종목이 TV에서 많이 나오겠죠. 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야지만 내가 유명해질 수 있으니까. 아, 많이 올라간 종목을 추천해 주는구나. 오늘 하루에 뭐 10%, 20%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방송에다 얘기를 해줘야 제가 뜨니까. 그러면 올라간 종목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국 저는 올라갈 주식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죠. 트레이딩이 아니라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위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죠. 결국 그러니까 오히려 손실폭을 더 키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네페스예요. 마찬가지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서울경제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옆에 JYP 앵커님도 있었고요. 200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는데 올해 예상이 580억이요. 100% 이상 성장합니다. 그럼 이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으면 여러분들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저는 무조건 사요. 그래서 탐방 갔다 왔고 탐방 갔다 오고 나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종목 투자 마인드로 사셔라. 그럼 이 종목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페스의 일봉 차트고요. 작년 10월달, 11월달, 12월달, 올해 1월달까지 저희는 분할 매수를 했습니다. 정배열 초입이었어요. 정배열 초입. 그리고 나서 일시적으로 많이 빠졌었어요. 왜 손절해요? 성장하는데. 업황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열심히 매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 투자할 만한 주식이다. 사셔라. 탐방 갔다 오니까 자신감이 크더라. 성장 확실하다. 근데 결국 주가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볼까요? 네페스입니다. 자, 많이 올랐죠? 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서 매수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데 사셔가지고 마음 졸이시면서 하루하루 미국 시장 빠졌네, 올랐네 고민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후자를 선택합니다.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사서 가져가는 거. 그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상당히 쉽죠? 제가 어렵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단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께 단순하게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5G 종목 많이 빠졌습니다. HFR 탐방 갔다 왔어요. 저희 가족분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2018년도 29억이에요. 꼴랑. 근데 2019년도 거의 10배 성장합니다. 사야 될까요? 사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저라면 사요. 여러분들한테 HFR 탐방 갑니다 라고 해서 탐방 노트까지도 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이런 기업이니까 사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안 사셨어요. 왜? 주가의 흐름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다른 종목군이 더 좋으니까 오히려 그쪽 종목을 보게 된 거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 많이 물려 있으니까 손절을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란 말이에요. 그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HFR 보세요. 날라가 있죠? 그죠?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중요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차트는 정배열 초입. 요것만 아시면 되고, 실적은 올해 대비 내년에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요 두 가지만 보세요. 요 두 가지만 보고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종목 투자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 시간에는 어떠한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말씀해주신 파워로직스, 넷플릭스 제가 정말 작년만 올해 초 매수하실 때부터 봤는데 지금까지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종목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장이 좋든 나쁘든 실적주 이야기, 종목 수익을 내는 실적주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쓰시는 스마트폰 메신저 상단 검색창에 센플러스 정세훈이라고 치시고 꼭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들어오시면은요. 바로 이런 더 좋은 이야기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함께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못다한 이야기는요. 채팅방에서 마저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